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의 고성권입니다. 오늘은 복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복분자 그러면 복분자 술도 있고, 우리나라의 일반 주류 또 청력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는 복분자는 정자 생성 촉진 작용이 있다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것은 복분자로 연구한 그런 실험적으로 연구한 양리작용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 복분자 딸기라고 하는 식물을 기원식물로 하고 있고요. 우선 생약명을 보면 루비 프럭투스 하니까 프럭투스는 프루트라는 의미죠. 열매를 약으로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루비 프럭투스 그랬는데 복분자 누구는 이게 정력이 세져서 소변발이 세져가지고 오강을 뒤집는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분자. 자, 열매를 약으로 쓰는데 이거는 복분자 딸기라는 나무에 익지 않은 열매를 씁니다. 익은 걸 쓰지 않고 약으로 쓸 때는 미숫가시를 쓴다 하는 것이고, 자, 복분자 딸기는 일반 산딸기, 멍석딸기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분자 딸기는요, 일반 딸기는 초본이지 않습니까? 풀이에요. 근데 이것은 목본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 겨울에 우리나라 산에 가보면 하얀색 줄기가 하얗고 미끌미끌한 꼭 마치 양초가 묻어져 있는 듯한 그런 덩굴성 식물이고 줄기가 하얗면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이제 여름에는 이제 잎이 나고 이런 열매가 달리고 하는데 이걸 복분자 딸기라고 합니다. 루부스 코레아누스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루부스는 이제 불타는 뜻이고 아마 열매가 붉은색이라 아마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코레아누스 하면은 한국을 의미합니다. 장미과 식물이라서 로사케아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로즈, 영어로도 장미죠. 그래서, 라틴어의 그 식물의 과명으로도 로사케아에라고 한다. 장미과 식물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미과 식물들이 열매들이 굉장히 달고 향기롭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습니다. 이 복분자 딸기도 복분자도 장미과 식물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방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맛과 신맛. 단맛이라는 것은 보통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가는 걸 붙들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수삽작용이 있죠. 물론 이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간장을 자양시키는 그런 맛이기도 합니다. 약간 따뜻하다. 따뜻한 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를 따뜻하게 하느냐 하면 간과 신장경맥에 따뜻하게, 그렇죠? 양기를 넣어준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경맥을, 간과 신장을 따뜻하게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신고정이라는 한방효능이 있는데, 밑에 신을 부하고 정을 고정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력제구나. 신장 기능을 좋게 하고, 그렇죠? 우리 몸의 정액을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생약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충뇨지유 그랬는데 소변이 너무 자주 흘러나가고 또는 흘리고 하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충뇨라고 하는 효능 속에는 빈뇨나 유뇨 같은 것을 개선한다 이런 효능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유하면은 이게 유정, 그래서 정액을 흘리는 것,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것,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흘리는 것, 이런 질환, 유정과 같은 질환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정액을 자기도 모르게 흐르게 되면 이 정자
숫자가 부족하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남성 불임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뇨지유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소변, 빈뇨, 유뇨와 같은 걸로 고통받는 경우, 그리고 젊은이들이 하초 양기 부족으로 이런 정액을 흘리는, 자기도 모르게 흘려서 정자 부족으로 불임으로 이어지는 사람들한테 좋은 약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약이 이게 신장에 주로 작용하는 약이고 신장 방광에 작용하는 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간장경맥에도 기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확인된 약리를 우리가 검토할 때 간장에 관련된 그런 약리도 연구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분은 트리테르펜, 배당체, 글리코사이드는 배당체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와 같은 게닌 또는 어글리콘, 비당체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당이 붙어 있는 것이 없죠. 이런 건 비당체인데 여기에 이제 당이 결합이 된 것, 이런 OH 같은 수산기 같은데 이제 당이 이제 배당체 형태로 결합이 되는 경우, 이런 걸 글리코사이드라고 하는데, 트리테르펜 유도체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 요 23하이드록시 토르멘틱 엑시드라고 하는 것은 배당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글리콘, 그래서 비당체라고 가로 열고 써놨습니다. 니가이치고사이드 F1, F2 이런 건 배당체가 되겠습니다. 코레아노사이드 F1, 코레아노제닉 엑시드 이런 게 소개가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비당체로 볼 수가 있겠고, 이 배당체는 천연물 화학적으로 유기화합물에 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배당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연물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당을 붙여놨을까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유기화합물은 물에 녹지를 않지만 당이 결합된 배당체는 물에 녹을 수 있습니다. 아마 식물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약효물질을 물에 녹도록 하기 위해서 당을 결합하는 형태의 생합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합니다. 소박하지만 사실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식물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 약을 보내야 무슨 이게 약으로서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도간, 사간 이런 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러려면 물에 녹으려면 당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즉 배당체 형태로 식물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와서는 당이 이렇게 결합된 것이 장벽을 통해서 바로 흡수되질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에 있는 유익균에 의해서 유익균이 분비하는 효소, 글리코시다제 같은 그런 효소에 의해서 가스분해되면서 당이 떨어진 상태에서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과학계의 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물들이 천연물에 있는 그대로 흡수되기보다는 장 내에서 미생물 대사를 받아서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서 당이 일부 유리된 상태에서 이게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대 특히 인삼사포닌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려면 우리가 이런 복분자를 먹었는데 혈액 안에 존재하는 성분을 분석해 가지고 이 성분이 당이 떨어진 거네 이런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려면 이것이 PK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의약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약물의 대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요. 이런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약품까지 가기 전 단계에서의 연구에서는 이런 것까지 연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인삼사포닌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배당체 성분은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대사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대사받은 대사물이
당이 일부 떨어지거나 완전히 떨어진 피당체 형태 또는 사포닌 같으면 이게 프로사포겐인 형태로 장벽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흡수가 된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니가이치고사이드 그러면 저건 뭐 또 무슨 어느 나라 말이야? 그럴 것 같아요. 니가이란 말은 일본 말이죠. 쓰다는 말이고 이치고사이드란 말은 이치고란 말은 아마 일본의 딸기란 말에서 왔을 것 같습니다. 일본어로 딸기가 이치고입니다. 그래서 아마 쓴맛과 딸기란 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일본어로부터 유래되는 성분명이 붙지 않았나 싶고요. 이것이 19세기 말부터 생약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독일, 또 19세기 초부터 독일, 일본 이렇게 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본어들이 많이 그 성분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제군들은 좀 분발해서 한국어가 많이 성분명에 다시 등장하는 시대로 21세기는 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안토시아닌 계통의 시아니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소개가 되고 있고, 자, 안토시아니드는 색소 성분들 아닙니까? 이게 아마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열매가 이런 안토시안 계통의 물질의 영향으로 보여지고요. 탄닌 계통의 이런 페놀릭 컴파운드, 갈릭 액시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북분자는 이 탄닌 계통의 물질의 자원 보고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페놀성 물질, 이 안토시아니딘이나 탄닌이나 다 페놀릭 컴파운드입니다.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방산 계통의 리노레익 액시드, 리노레닉 액시드, 우리말로 리노레산 또는 리노렌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웨익액시드, 팔미틱 액시드는 위에 있는 건 불포화 지방산이지만 팔미틱 액시드는 포화 지방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다. 아마 종자 같은데 이와 같은 지방산은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된 양리를 한번 보면은 해면체 팽알근 이완 또는 음경 해면 조직 이완 이런 것은 전부 발기부전과 관련된 것을 개선하는 그런 양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복분자를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또는 약으로 복용했을 때 이 발기가 잘 된다라고 하는 남성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복분자주 같은 것도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마시기 때문에 술을 마셔도 복분자주를 마시면 우리가 신장과 정력 유지에 대단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술을 마실 때 복분자주를 마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정 지방에 어떤 사주를 받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복분자 많이 나는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건강을 위한다면 복분자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이와 같은 정기 보존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생약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정자 생성 촉진작용이 있다. 이것은 제가 소제목에도 이 양리를 붙였는데 정자 생성 촉진작용이 있으니까 정자 부족으로 인해서 남성형 불임이 되고 있는 그런 남성들한테 기쁜 소식이죠. 복분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뼈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장과 간장으로 귀경하는 약이죠. 자, 신은 뼈를 주관하고 골을 주관하고 간장은 근을 주관한다. 머슬을 주관한다. 이렇게 황제내경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간장과 신장을 보하는 약들은 대부분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약이다 하는 것인데, 여기 확인된 약리로는 뼈 보호 효과가 있다. 그 밑에 지방간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에 지방이 그게 축적이 되면 지방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질환이고 나중에 간암으로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 보호 효과, 개선 효과, 또 간장 보호 효과, 이것은 CCL4 사용화탄소라고 하는 것을 실험동물한테 투여하게 되면 간염을 일으킵니다. 급성 간염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급성 간염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CCL4를 실험동물에 투여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좋아서 에틸알코올 디리타 술을 퍼마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보호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항산화 작용이 있다. 이것은 안토시아닌 계통의 물질이 항산화 작용이 있다. 즉 항산화 작용이 있다 그러면 항노화 작용을 나타낸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런 산화적 스트레스가 노화와 염증과 암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염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니가이치고사이드, 즉 트리테르펜 계통의 물질이 항염작용이 있다는 것은 여러 천연물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통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염 진통 효과가 니가이치고사이드라고 하는 이런 트리테르펜계 물질에서 보여진다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항류마티스 작용이 있다. 역시 니가이치고사이드입니다. 역시 항염작용과 만성염증과 관련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면역계에 대한 어떤 작용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슈퍼박테리아 항균 작용이 있다.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내성균과 같은 것이죠. 자, 내성균이라는 게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약학을 전공하지 않고 의학을 전공하지 않고는 잘 몰라요. 내성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균을 살멸하거나 항균할 목적으로 먹지만 일반적으로 의사 선생이 이걸 처방을 하면 3일 이상 처방을 하는 경우죠. 그러나 이게 좀 통증이 좀 개선이 되는 듯하면은 아이 좋아졌나 보다 그러고 약이니까 안 먹어 이렇게 돼버리면 균이 죽으려고 하다가 되살아나면서 야, 요 물질에부터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겠구나. 저 물질의 정보를 내가 아니까 페니실린 같으면 저 베타락타만을 깨버리는 효소를 자기 몸에서 만들어서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내성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성균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되고 넘어가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는 항생제하고 자기 항생제 먹으라는 대로 다 먹었어도 내성균이 내 몸에 들어와 버리면 나는 그때부터는 이제 항생제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강의 듣는 분들은 항생제는 의사 처방대로 먹으라는 만큼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최소한 3일 이상은 꼭 항생제는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성균을 막는 길이고 우리 인류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유, 선생님 항생제 안 좋으니까 안 먹으라고 그러지. 항생제가 뭐가 안 좋습니까? 안 좋다 그러면 벌써 의약품으로 그 정도 안 좋으면요. 의약품으로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의약품으로 허가받는다는 거 얼마나 그 독성시험, 안전성시험 그런 거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위해가 많으면은요. 의약품으로 허가받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3일, 일주일, 2주일 정도 먹는 거에는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이와 같은 항생제 투약을 충분히 해서 내성균 막아주고 이것이 자기의 몸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사 처방 전에 입각해서 약을 먹지 않고 중간에 끊었다
항생제를 이럴 때 내성균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일반 항생제가 듣지 않고 그걸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복분자는 이와 같은 슈퍼박테리아와 같은 내성균에도 항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양리 보고입니다. 천연물이지만 대단히 기쁜 그런 생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맥경화증 억제작용입니다.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이런 거 혈관에 축적이 되고 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이 개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분자에 대한 양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보면 여기에는 소개는 안 됐지만 콜레스테롤 합성에 대한 억제작용 같은 것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것은 콜레스테롤이 과다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복분자가 좋은 양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증을 억제했다는 그런 효능이 되겠습니다. 또 당뇨병성 골다공증 개선작용 그랬는데, 자, 당뇨병에 의해서 합병증으로 골다공증이 생겼을 때 이걸 개선했다 하는 겁니다.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이 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뼈 보호 효과하고도 연결되는 효능이고, 즉 신장으로 귀경한다라고 하는 이 약의 한방 효능과도 연결이 되는 효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방 효능에서도 보듯이 거의 신장과 간장과 관련된 양리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즉 고전적인 효능을 약효 해명하는 연구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약이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립선암 개선작용인데요. 남성의 경우 이 전립선암은 상당히 두려운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 먹은 노인들한테 일반적으로 거의 나타나는 질환이고, 이와 같이 혈액순환 불량으로 인해서 염증과 나중에 암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했다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신장과 관련된 부속 장기로서 하초에 작용하는 이런 복분자의 좋은 양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항알러지 작용이 있다라는, 이것은 알레르기에 대한 효능이 소개가 되고 있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 이것은 사이아니딘, 안토시안 계통의 이런 물질들, 또 탄닌 계통의 물질이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제로서 오자연정환, 내가 구기자 강의하면서도 아마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오자연정환, 오자라고 하는 열매 씨가 5개 들어갔습니다. 구기자, 토사자, 복분자, 차전자, 오미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신기 부족, 신장의 기운 부족으로 인한 유정, 정액을 흘리고 임포텐스, 결국 발기부전, 성기능 부전 이런 데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보다는 젊은이도 이런 유정 질환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는 이런 성기능 부전에 오자연정환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상응용을 보면 눈이 어두워지고 허리 다리가 시큰거리고 힘이 없고 아프고 발기부전이 오고 남자 탓으로 정자 부족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쓴다 거죠. 특히 정자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은 젊은 남성들 오자연정환 꼭 기억하시고 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자 부족으로 인한 남성 불임 이런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정기 부족, 발기 부전 이런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아그라 같은 좋은 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케미칼 의약품이죠. 케미칼 의약품은 부작용이라는 것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약효가 강한 대신에 부작용도 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물들, 안전한 약물들이 동등한 효능이라도 나타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즉시 강한 효능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장기 복용함으로써 이와 같은 신기부족으로 오는 질환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면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신나는 하루,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